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쟁이 한창 치러지는 가운데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일단은 히데요리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60 넘어서 얻은 정말 귀한 아들, 자기 입장에서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요 아들 때문에 뭐 이건 일본사지만 일본 정권이 바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무너져 내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는 과정이 또 펼쳐지는데 하여간 이 아들 히데요리라는 아들, 내 아들 히데요리를 정말 부탁한다가 유언이었고, 두 번째 유언은 뭐였냐? 지금 당장 조선에서 철군하라 라는 유언을 남겨요. 조선 땅에 와있던 일본군 장수들은 속으로는 이히 쾌재를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전쟁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전쟁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갔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너희들 왜 왔어? 하면 큰일 나니까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지막 명령, 조선에서 철군하라, 이 말을 하고 이 소식이 조선 땅에 전달되자마자 바로 짐싸 철군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뭐 철군하는 것이 명령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비행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바다에 누가 계시나요?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놈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칼을 갈고 계셨거든요. 근데 일본군은 무섭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할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당시 명나라가 육군도 참전했지만 명나라 수군도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 명나라 수군 최고 사령관이 진린이라는 중국 장수였는데 뇌물을 써요. 뇌물을요. 뇌물 받아라 데스. 그 대신에 우리 좀 집에 좀 가게 해달라 데스. 구다사이. 명나라 수군들한테 진린을 포함해가지고 쫙 뇌물을 돌립니다. 명나라 군도 굳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 지금요. 자기들이 간다고 하는데 조선의 원수들 우리 명나라가 갚아주겠다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은 다음에 이 명나라 수군들이 뭐 이렇게까지 뭐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럼 일본 잘 돌아가라 해요. 특히 지금 순천 있잖아요. 순천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금 도망갈 채비라고 이렇게 짐 싸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뇌물을 줍니다. 진린한테. 자기 좀 일본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린도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 잘 돌아가라 해. 근데 이순신이 태클을 걸어요. 뭔 소리가?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딛고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인 저놈이 간다고 절대 그냥 못 보내. 당연히 그 명나라 수군 장군이었던 진리는 이순신 장군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조선이 이긴 전쟁이라 해. 그냥 돌려보내라 해요.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전략을 바꿉니다. 매일 밤 진린과 함께 파티 거하게 파티를 열어줘요. 잔치를요. 선물도 진린에게 많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선물을 줄 테니까 너도 지금 진린 너 고니시 유키나가로부터 너 선물 받았지. 나도 똑같이 선물 주고 너한테 매일 파티할 거니까 적어도 내가 일본군을 막는 거를 처단하는 거를 막지는 마라 라는 조언 플러스 경고였어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진린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유, 다 알겠는데 이순신 장군 내 말 좀 들어봐라 해. 그냥 보내주자 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딱 정색을 하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럴 순 없어. 절대 못 보내요. 그리고 이 유명한 말을 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괜찮지만 적을 그냥 보낼 순 없어. 진린 장군. 그랬더니 진린도 딱 정색을 하고 무슨 말 하냐면 참 그 말 안 듣는다 해. 난 명나라 장수요. 자꾸 이렇게 덤비면 명나라 황제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해. 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경고라기보다 거의 협박에 가깝죠. 그러니까 조선 왕이 아니라 선조가 아니라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이름으로 널 처벌하겠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난 갑니다 해요. 딱 그 정말 이 단호한 모습을 보고 진린 명나라 수군 장수죠. 아유 참 저거 무슨 고집이 저렇게 센가 해. 어쩔 수 없이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를 해. 그리고 대포도 빌려줍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째째하냐고? 왜 대포만 빌려주냐고? 배는 안 빌려주냐고요? 당시 명나라 수군이 타고 온 배는요 너무 작아가지고 일본군과 교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판옥선에 비해서 워낙 성능이 떨어졌어. 명나라 배가요. 그렇지만 대포는 성능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배는 어차피 빌려줘봤자 안 쓰니까 이순신 장군이 배는 놔두고 우리 명나라 배에 있는 군함에 있는 대포 빌려줄 테니까 이거 써라 해 라고 대포를 이순신 장군에게 빌려줍니다. 이 소식이 고니시 유키나가 귀에 들어갔네. OTL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준 뇌물 다 헛수고 됐어. 이순신이 기어코 날 죽인다 됐어. 그래가지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순천 지도 보이시죠? 남해안에 순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삼천포라고 불렀던 곳.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나 빠져나가야 되니까 와서 좀 이 길 좀 터달라고. 이순신 장군을 딱 보니까 지금 사천에서 있던 일본군까지 일로 들어오면은 전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천에서 지원군이 오기 전에 고니시 유키나가를 박살내자 해서 급하게 군함을 이끌고 조선 판옥선을 이끌고 자 남해 바다가 있고 남해란 동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해 바다 말고 남해란 도시가 있죠. 그 남해에 배를 끌고 가요. 드디어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모두 7년간의 전투의 마지막 전투, 최후의 결전. 명나라, 조선, 일본 3개국이 7년 동안 치러온 국제전,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전. 그 국제전의 최후의 전투 1598년 11월 18일 남해 앞바다 노량에서 해전이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마지막 전투,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이순신 장군이 첫 포를 쏩니다. 땅! 모든 조선 수군들은 지금 도망가는 일본군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바다에 쳐넣어라! 네, 장군!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이 틀 때까지 계속 모든 일본 새끼분의 배들을 다 격침시킵니다. 격침시켜요. 정말 마지막 도주였어요.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도 지금 여기서 난 죽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해요. 끝까지 막아라. 도주하는 일본군 단 한 놈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노량해전은 계속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거의 승리를 거뒀어요. 일본으로 도주하려는 일본군들 거의 다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동튼 이후까지 계속되던 노량해전 전투가 거의 마무리가 될 무렵 총알 하나가 이순신 장군 가슴을 관통합니다. 탕! 이순신 장군은 쓰러지시죠. 그리고 옆에 있던 부관들에게 이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전사하신 거죠. 성웅 이순신 전사하신 나이가 겨우 53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장군님이 돌아가셨지만 전투를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군님의 유언대로 도주하는 일본군 한 놈이라도 더 수장을 시켜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의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은 우리 수군, 조선 수군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은요,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진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지만 거의 다 박살내고 일본이 도망간 전쟁이에요. 도망간 전쟁이에요. 전투는 이겼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셨다는 소식이 뭐 순천, 사천, 전라도, 경상도에 다 이 소식이 퍼집니다. 나라 전체가 다 울음바다에 빠진 거죠. 근데 참네, 이 틈을 틈타가지고 일본군은 다 수장이 됐지만 고니시 유키나가 얘 하나는 혼자서 일본으로 도주하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이건 일본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기요 마사는 서로 왼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임진왜란 때 잠깐 둘이 이제 같은 편 돼가지고 싸웠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또 다시 찢어져가지고 내전을 벌입니다. 나중에요. 결국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이기고 전투에서 진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일본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예요.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순신 장군 자살설인데요. 그 징비록, 서해 유성룡이 나중에 쓴 책이죠.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임진왜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이거 정말 우리가 반성한다 라고 하는 그 반성문이 이제 징비록이라는 책인데 꽤 정확하게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징비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총알이 앞에서 날아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가슴을 뚫고 등 쪽으로 통과 관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M16, M16 소총이 아니에요. 당시 조총이에요. 조총은요, 유효 사거리가 30m에서 50m였어요. 60m 바깥에만 있어도 조총 맞아도 갔다가 이거예요. 그냥 뭐가 목이 물렸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총 총알이 가슴을 뚫고 등 쪽으로 나왔다는 기록이 맞다면은 아주 근접거리에서 일본군이 조총을 조준 사격해가지고 땅 쐈다 이건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조선 수군의 지휘관이 타고 있던 부분은 판옥선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방패로 사방을 철저히 다 카바를 했어요. 방패로요. 밑에서 안 보여요, 장군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당시 조선 갑옷은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안 뚫려요. 웬만해서는요. 징비록이 맞다고 하면은, 그게 맞다고 하면 가슴을 통과해서 등으로 나왔다. 방패도 없이 갑옷을 안 입고 적선을 가까이 와라. 나 이순신 여기 있다.
라고 유인을 했다는 가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숙종, 나중에죠. 숙종 때 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장관을 지낸 이민서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따르면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당시에 갑옷을 스스로 벗고 죽었다라는 기록을 당시에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그 똑같은 동시대의 영의정을 지낸 이여라는 인물도 이런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기록을 지금 역사 소설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숙종 당시의 판서와 영의정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스스로 이런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언급이냐면 나는 적이 물러가는 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명나라 진린 장군과 대화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건 명나라 측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명나라 진린이 이제 그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보고서 기록을 남겼겠지요. 그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순신이 이런 말을 했다 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신하로서 나라를 욕되게 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 번 죽는 일만 남았다. 라고 이순신이 말한 거를 진린이 듣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순신 장군께서 일단 원균 진짜 이 원균의 모함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덕령, 광산 김씨 김덕령 의병장 억울하게 고문받고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거 봤잖아요. 김덕령 의병장뿐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정말 목숨 바쳐서 싸웠던 의병장들 억울하게 이 선조의 말도 안 되는 콤플렉스 때문에 죽는 거 봤지 않습니까? 선조의 그 말도 안 되는 질투, 그거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인 거 알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김덕령 의병장도 그냥 맞아 죽는 이 판에 전쟁이 끝나면은 나 이순신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본인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 임무는 외적을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이 노량해전이 나의 마지막 전투다. 그래서 이 외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끝을 내 눈으로 보고 일본군의 마지막 도주를 보고 의연하게 내가 이 전투 현장에서 내가 전사하는 걸로 내 운명을 마무리하자 라고 했다는 것이 추정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게 당시 조선은요 이순신 장군이 최고의 인기 스타였어요. 아니 아무리 뭐 그 당시 뭐 방송국이 없고 뭐 해도 그 백성들이 그걸 몰랐겠나요.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 이 나라가 살아났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인기 폭발이죠. 그런 반면에 선조의 인기는 선조가 인기가 어디 있어.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튀었잖아요. 개성, 평양, 의주, 특히 평양에서는 나라님 우리를 놔두고 어디 가십니까? 하는 같은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백성을 칼로 찔러 죽이고 튀었잖아요. 이걸 백성들이 모를까? 아니죠. 구국의 영웅 이순신 대 반대로 그 질투의 화신 선조. 전쟁 끝나요. 토사구팽이 시작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죠. 참 참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와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전쟁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나고요. 일본이 졌죠.
일본이 지고 일본은 정권이 바뀝니다. 그 여파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에도 막부가 시작이 돼요. 명나라? 명나라도 전쟁에 참전한 다음에 지쳐요. 그래가지고 이 임진왜란에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면서 이게 또 타격이 돼가지고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46년 후에 1644년엔 또 명나라가 망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끈질긴지 임진왜란 정리재난이 끝난 다음에 불과 36년 후에 청나라의 병자호란까지 겪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조선이에요. 아유. 임진왜란 편 여러분 어떠셨나요? 병자호란 때도 한번 기대를 해주십시오. 병자호란 때는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그때는 인질로 청나라 땅, 지금은 심양이죠. 중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선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